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어제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려했던 게 현실이 돼버리다 보니까 주변 분들 반응도 좀 우울했다. 많은 분들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됐죠? 네, 어제 오후 1시 3분에 예정대로 방류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고 싶다 이런 생각들 가지신 분들이 많았지만 네. 어쨌든 예정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예측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네. 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거는 의미도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데 야권이나 일부 언론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들 건강도 달려 있고 그렇죠. 이렇게 좀 중요한 사안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나 총리가 나서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어제 담화문 짧게 요약을 하면은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 정부와 이렇게. 과학을 믿어달라. 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국민들을 진짜 위협하는 거는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 내지는 야권을 겨냥한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오염수 관련해서요.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대통령실에서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실 설명은 총리 입장이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다.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하고 다른 뜻을 얘기를 하겠느냐. 즉 총리 뜻으로 대체를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정치권 반응은 어땠어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정부 내지는 대통령실하고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제 윤재혁 원내대표의 표현이 이런 게 나왔어요.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야권에서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 운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입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염수 대응 특별법안 4개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피해 어업인이나 아니면 피해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됐거나 아니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은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토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네, 역풍이담님이 통영에서 굴 양식하는 지인들은 한숨만 쉬고 있답니다라고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SNS를 통해서 설전이 좀 벌어졌네요. 네, 하태경 의원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다른 내용의 글을 적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오염수 방류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즉 그 얘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이제 원래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찬성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태경 의원을 콕 집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예 언급을 했거든요. 네. 즉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는 입장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는 사실은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판을 할 때는 강한 사람을 하라 이런 식의 이 격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돼야지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본인이 주목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응을 잘 안 하죠. 소위 말하는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최근에 예를 들자면은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을 이용 의원이 매일 이 어떤 발언하면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받으면 그게 또 부각될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이제 있으니까. 맞붙었다라는 그런 그림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맞붙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하는 그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또 송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응이 또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분명히 찬성해왔다. 이런 식의 글을 올리면서 네. 좀 확전을 유도하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신진서 구단의 응시배 세계 바둑 선수권대회 우승 축하하는 메시지 때문에 사실 촉발된 거라 네. 저희도 우승은 축하드리는데 이런데 거론되는 건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선수의 이제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인데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주변에서는 아까 통영 뭐 지인분들 얘기도 하셨는데 주변에서 이제 회는 어떡할 거냐, 미역은 먹어도 되냐, 다시마는 어떡할 거냐 이게 사실은 국민들은 걱정이 많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수산물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게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그런 대응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행보를 하느냐 이건 좀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속내는 또 총선에 더 마음이 가 있죠. 이게 어떻게 총선에 반영될까 이런 우려들이 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총선 이슈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있는 건가요? 사실 속내는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인 거는 분명한데 민주당 내 분위기를 좀 보면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총선까지 가는 기간이 그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그때까지 유지될 이슈일까 아닐까 이제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총선 때까지 안 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일단 지금 방류를 하고는 있는데 네. 그 바다 아래서 하고 있잖아요. 그 파이프 통해서 물 수면 아래서 나가고 있는데 일단 눈으로 뭐 볼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상태죠. 아, 가시적으로 딱 눈에 띄는 네. 게 없는 상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게 국민들이 계속 느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실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계속 이슈가 굴러갈 텐데 지금 뭐 우리 정부나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조사한 내용도 비슷하던데 이 방류해가지고 우리 바다, 제주 앞바다가 될 텐데 그쪽으로 오는 데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계속 국민들이 체감하면서 흘러갈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피해는 직접적인데 어떤 이익은 눈에 딱히 보이지 않는다. 좀 장기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당장 오염수가 방류된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염수 방류를 일종의 뭐 승인 내지는 뭐 방조를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좀 회복시키고 싶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얻고 싶은 거는 경제적, 외교 안보적인 이익인데 뭐 안보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걱정하는 거는 경제로 뭉치는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좀 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공산주의냐 뭐 이런 거랑 싸울 때는 이념 집단으로 국가들이 뭉쳤을 때는 이데올로기를 뭉친 그렇죠.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견고한데 거죠. 경제는 언제든지 누구 손을 놓고 손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하고 중국도 사실은 또 언제든 손을 잡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거든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독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려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구조적으로 좋을 수가 없는 관계를 좀 붙여놓은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한 게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다. 네. 근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가장 강경한데요. 어제 방류를 시작을 하니까 아예 일본산 수산물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존에도 후쿠시마 포함해가지고 10개 지역 수산물은 안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 전 지역으로 다 확대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방류 중단하라 이렇게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 다시 입장도 나왔습니다. 근데 일본도 맞대응을 했는데 이제 외교 라인 통해가지고 어제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했거든요. 거기서 철폐해달라, 그 수입 금지 조치 철폐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하고요. 네. 도쿄전력은 적절하게 배상을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다만 뭐 이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의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아, 일본의 이제 수산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으로서. 맞습니다. 네. 중국하고 홍콩하고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일본산 수산물의 40%를 수입을 했거든요.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수입을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피해가 막대할 거라는 거는 당연히 예측이 되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보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될지, 그리고 일본 그게, 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네. 너무 양이 많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기간 문제도 있잖아요. 뭐 언제까지 또 보상을 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일본 내 반발도 강하고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법적 소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피해 주민들도 있고 여러 이 집단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좀 힘이 좀 약하긴 한데 일본 야당도 국회에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4년 전이죠. 이제 부실한 펀드 운용 때문에 이제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났던 라임 옵티머스 사태. 금감원이 어제 추가로 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 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좀 훑어봤는데 제일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은
일부 유력 인사들한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이런 내용이에요. 특혜성 환매 이게 네. 뭐 어떤 의미죠? 이제 이런 사태가 이게 사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그 펀드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거래가 안 되는 거죠. 환매라는 환매 게 중지가 되죠. 그렇죠. 네. 돈을 이제 돌려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환매 중지가 딱 되기 직전에 유력 인사들한테 환매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 환매 중지 직전에 이제 이 인사들만 특정해서는 이제 팔게 해줬다. 그렇죠. 돈을 돌려줬다라고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유력 인사라면 뭐 특정이 된 건가요? 네,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설명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선 국회의원 2억 원. 다선 그리고 국회의원. 네, 네. 농협중앙회 여기는 이제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200억 원. 200억 그리고 원. 상장회사 50억 원. 이렇게 지금 금감원에서 표현을 했고요. 네. 다만 다선 국회의원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하면서 이름이 지목이 된 상태인데 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 네, 김상희 의원은 입장문 내놨는데 네. 이제 뭐 당연히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다가 자산 맡겨가지고 수천만 원 손해를 받고 특혜성 환매를 받은 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냥 미래에셋 증권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환매를 진행한 걸로 안다. 그러니까 나만 예외는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또 추가로 어떤 의혹이 있죠? 네, 그리고 금감원이 횡령 의혹도 좀 확인을 했는데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5개 회사가 2천억 원 횡령했다 이렇게 적발을 했고요. 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 투자금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투자라는 게 아니고 필리핀 리조트를 인수를 하거나 특히 또 좀 황당한 거는 개인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다 그래요. 개인 계좌예요? 네, 그 관계자들 개인 계좌에다 돈을 넣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금감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히진 않았고요.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건 검찰이다라고 해서 검찰에 넘겨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권으로 좀 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지금 김상희 의원이 일단 지목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실 최근에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원래는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제 양대 측근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까웠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인데 금감원장으로 보냈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복현 원장이 실제로 취임할 때도 요 라임 사태 같은 것들 제대로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고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감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적발을 하면은 이쪽으로 넘기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정치권을 향할 거라고 관측이 됐던 거는 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에 이제 주요 관계됐다라고 하는 정계 쪽 분야는 이제 야권 인사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권 인사들의 지금 현재 야권 인사 그렇죠. 이렇게 볼 수 그 있죠. 옵티머스 네. 사태 당시에 그 내부 문건 중에 하나가 20명의 실명이 기록된 건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로비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로비한 대상들을 쭉 적어놨던 건데 거기에 청와대 인사 아니면 뭐 민주당 인사 그리고 금감원 인사도 있었고 특히 검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수사에선 제대로 뭐 정리된 거는 크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제대로 수사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화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도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김봉현 회장이 이제 술접대 로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형직 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총 5명이 그러니까 1명은 접대를 하는 사람이고 김봉현 전 회장이죠. 그리고 전현직 검사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술자리에서 536만 원을 썼어요. 536만 원. 네.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하여튼 뭐 접대한 사람까지 껴가지고 100만 원이 안 되도록 낮춰가지고 변호를 해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꼼수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접대받은 건 맞는데 100만 원 안 되게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무죄다. 뭐 그렇죠. 이런 논리가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법적으로. 식으로 나누게 된 건데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논리가 통하기는 했다. 뭐 이제 그렇게 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 행보를 시작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죠? 사실은 예견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총선에 나올 거라는 건 좀 명확하거든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게 뭐 정치 행보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정치인의
항상 발을 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보다는 발을 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시점도 8개월밖에 안 남기도 했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총선에 나올 거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 측에 물어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총선 행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와 이제 같이 있는 사진이 환하게 웃는 사진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 발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천 확정된 분위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김기현 대표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그 직설적이라고 할까요? 뭐 반짝반짝한 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반짝반짝한 거라는 건 뭐 배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당 대표가 이 정도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총선 공천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공천이 주어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당내에서 보면은 분위기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마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친윤 그룹의 지지도 있었고 또 윤 대통령의 뜻이라는 그런 영향력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여러 압박을 받았잖아요. 원래 당대표 후보로 나오려고 하다가 압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네. 만약에 실제 나왔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감사함이 있어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다만 당시에 보면은 그 초선 의원들 다수가 연판장 돌리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전당대회 출마를 막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막 찾아가서 뭐 사과를 하는 뭐 그런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그게 뭐 사과가 아니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괴롭혀놓고 또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하는 게 뭐 천하람 위원장 표현으로는 뭐 또 2차 가해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사실 나경원 전 의원 측의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당시에 네.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주도했던 인물들이 결국 친윤 그룹인데 그 친윤 그룹 내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돌아오게 되면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류가 좀 엇갈려 있긴 한데 일단은 김기현 대표의 뜻은 좀 명확해 보이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가는 이제 동작 지역 같은 경우가 뭐 그렇게 만만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여론조사 같은 거에서도 꽤 유리한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천에선 어느 정도 유리한 고지를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들 해석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이제 수도권 위기로 놓고 뭐 배가 이제 비유가 네. 한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거고. 쏘아 올렸죠. 네. 이게 어떻게 이제 비유를 서로 이제 다들 참전을 하는 분위기인데. 맞아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잠시 배를 탄 승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즉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잠깐 탄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네. 윤상현 의원은 배가 잘못되거나 이제 자초되면은 가장 먼저 죽는 거는 수도권 의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얼마 전까지 선장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기도 선장이었다. 했는데, 네. 근데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저도 지난번 방송 때 언급을 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철규 사무총장이 처음에 지목을 했던 게 이 친윤 그룹 그러니까 반윤 그룹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었잖아요. 좀 넓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구멍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뭐 이준석 전 대표일 수도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비공개 의원총회 때 딱 얘기를 한 거는 의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다 이렇게 해서 윤상현 의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또 하태경 의원이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맞다. 나 아니고 윤상현 의원 맞다. 자기는 이렇게 아니고 얘기를 윤상현 했어요. 의원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도 윤상현 의원은 계속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좀 보면은 이철규 총장은 오히려 조금 물러서요. 그러니까 이 구멍 낸 사람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구멍을 내면 안 된다라는 데 더 방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해명을 했거든요. 승선 불가가 아니라 구멍 내지 말자. 그렇죠. 이쪽이다. 그 앞쪽에 더 방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설 수가 있는 거는 지역구 관리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도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가 있고 또 민주당의 후보가 있는데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실제 공천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구 관리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무공천을 했는데 당선이 되면 항상 그 공천을 잘못했다라는 상징적인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주는 게 맞았는데 그 국민들의 뜻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도부랑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수도권 의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의 한 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당협위원장 자리 놓고도 지금 뭐 조직위원장 인선했다고 밝혀 있고, 이게 결국 총선을 향해서 착착 준비돼가는 형국이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장으로 너무 빨리 임명이 되면은 그러면은 총선 때는 공천 못 받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당협위원장 자리가 곧 공천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거든요. 네. 즉 당협위원장을 받더라도 오히려 뭐 잘리는 경우도 있고, 특히 예전에 그 김영호 전 의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면서 공천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래 당협위원장이었던 사람도 장담을 못하는 데다가 지도부에 있는 사람도 뭐 막 잘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워낙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번에는 당협위원장의 의미를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 이전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협위원장이 되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뜻이 반영이 된 그 대표 체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크게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이다. 네, 물론 뭐 비대위를 일부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높지가 않고, 왜냐하면 일부 리스크를 감당하고서라도, 왜냐하면 뭐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좀 안 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하고서라도 만든 대표 체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하고 분명히 그 소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뜻이 반영된 공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확정한 지역도 보면은 36개 중에 한 10개 좀 넘게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 어려운 지역구들을 주로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 광진 을에 오신환 전 의원을 확정을 했는데 네. 서울 광진을 되게 어려운 지역이고,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 의원한테 패해가지고 조금 뭐 굉장히 곤란했던 그런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승환 전 행정관이 내정된 서울 중랑 을 같은 데도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려운 지역들은 일단은 원래 좀 빨리 뛰어야 돼요. 왜냐면 후보를 빨리 결정을 해줘야지. 지역구에 조금. 그렇죠. 좀 열심히 뛰어가지고 얼굴도 알리고 할 만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